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파릇파릇한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항상 사연들을 보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는데요. 막상 충격적인 일이 제게도 일어나니 한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발등을 찍는다는 말을 들어만 봤을 뿐인데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스스로의 욕심에 결국 제발 찍기를 한 저의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성실하고 자상한 남자였어요. 매너가 너무 좋아서 다른 여자들한테 질투를 한 적도 있었지만 남편은 오직 저만 바라보았죠. 연애 기간이 오래되자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 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 하는 건 너무 고지식하지 않나요? 저도 요즘 대세에 맞춰서 이벤트를 열어 남편을 초대해 결혼하자고 했어요. 물론 제 이벤트에 제가 감명의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만 남편은 결혼해달라고 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양가의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하는 첫 번째 순서였죠. 저를 배려해 저희 부모님을 먼저 만나 뵌 저는 그 다음으로 남편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죠. 남편 말로는 두 분 다 점잖으신 분이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도 모를 일 아니겠어요? 최대한 책 잡힐 일 없게끔 신경 썼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심은수입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어머님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어요. 한껏 치장을 하셨는지 액세서리가 주렁주렁 얼굴에 달려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안내하는 대로 거실로 가자 이미 다가와 차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따뜻한 집안 분위기에 한껏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환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꼭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아버님, 어머님. 그래, 우리 성환이가 잘해줍니까? 네, 성한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뵈러 왔습니다. 허허, 말 한 번 예쁘게 하네. 그래, 은수 씨는 지금 어디 살고? 저는 성한 씨 회사 근처 1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엄마, 만나자마자 호구조사부터 하는 거야? 나 은수한테 우리 부모님 점잖으시다고 이미지 메이킹 싹 다 해놨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 야, 이런 거 묻는 게 어때서? 이따가 어차피 물어볼 거 좀 빨리 물어보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직구를 좋아한다니까. 안 그래요? 내 말 기분 나빠요?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어머니는 퀼트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거 참 아쉽네. 퇴직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걸. 엄마, 얘는 왜 소리를 빽지르고 난리니? 안 그래요, 여보?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나 있을 때나 하지 그러나. 아이, 은수 씨가 이해해요. 우리 마누라가 워낙 솔직해서. 네,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퇴직하고 결혼한다니까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렇죠? 거봐, 그렇다잖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그거라도 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한테 들었던 말과 달리 어머님은 약간 푼숫기가 있으셨어요. 그래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고 그 정도의 말들은 엄마 친구들한테서도 들어봐서 무던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어머님 얼굴을 슬쩍 봤어요.
역시 남편이 어머님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눈매부터 시작해서 콧대, 그리고 도톰한 입술까지 똑같았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면 남편이 아버님의 얼굴은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아빠 닮은 데가 없다고 하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올 줄 몰랐는데 이제 나한테도 며느리가 생긴다는 건가? 말씀 놔주세요, 아버님. 편하게 대해주셔도 됩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그럴 수야 있나? 새아가가 괜찮다잖아요. 나는 새아가라 불러도 되지? 네, 그럼요, 어머님. 이런 얘기 좀 뭐하긴 한데 혹시 새아가 우리 성환이 전에 남자친구 많이 만나본 거 아니지?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성환이가 워낙 애가 순하고 여자를 몰라서 얼굴 보니 새아가는 예뻐서 남자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성환 씨 전에 길게 만난 남자친구 없었고요. 그리고 이젠 서로만 보고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지?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근데 은수 얼굴에 딱 남자가 많을 관상이라 궁금해서 물어봤어. 내 말 기분 나빴던 건 아니지? 네, 괜찮습니다. 그럼 됐지 뭐. 당신은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요새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 이 정도쯤은 미리 물어봐야지.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뭐 아빠 전에 다른 남자 안 만나봤어? 얘는 나는 네 아빠밖에 모르지. 내가 남자가 어디 있었겠어? 성환아, 알지? 이거 다 거짓말이다. 네 엄마 동네에서 남자 많다고 소문 많이 났었다. 왜 당신 기억 안 나? 당신 옆집에 살았던 남자 당신 결혼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아유, 그런 남자가 나한테 어딨대? 당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뭐야, 그래놓고서 괜히 우리 은수한테 그래? 괜한 과거 들추지 말고 맛있는 거나 줘. 은수 배고플 테니까.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벌써 이렇게 팔불출이 되어서 어떡하니? 너 낳아서 기르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밥이나 먹자. 엄마가 오늘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아침부터 갈비 핏물 뺐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긴 알아? 오, 김 여사님. 어쩐 일로 요리 좀 하셨네.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건 맞지? 지난번에 엄마 갈비 진짜 별로던데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질문에 조금 땀이 나긴 했지만 아버님과 남편 덕분에 분위기가 금세 풀어졌어요. 저녁을 먹으면 체할 것 같았는데 다행히 맛있게 밥도 먹을 수 있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함께 산책하듯 걸으며 저희는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곤란했지. 미안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알아. 아들 장가 보내려니 마음이 예민해지셔서 그렇지 뭐. 난 이해해. 우리 마누라 착하기도 해라. 나 아직 마누라 아닌데? 무슨 소리야. 이미 내 마음에 도장 찍어서 어디 갈 수도 없네요. 그나저나 어때? 우리 부모님 뵈니까? 응. 생각했던 대로 자기 어머님 많이 닮았더라. 그치. 다들 그런다니까. 우리 엄마랑 나 아는 사람들은 지구 밖에 던져놔도 찾을 거라더라고. 근데 그 정도로 닮았어? 응, 신기해. 어머님 얼굴 모르고 살았을 때도 어디서 봤으면 자기 엄마인가 생각했을 정도로야. 그 정도야? 그래요. 좀 신기했습니다. 아들과 엄마가 닮은 게 뭐가 신기하겠냐마는 이상한 게 남편은 아버님은 거의 닮지 않았거든요. 닮은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보통 부모의 한쪽만 닮은 경우가 의례 많기도 하거니와 저도 엄마를 많이 닮긴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아버님의 모습을 하나도 닮지 않은 건 의외였어요.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기도 뭐해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고비를 넘겨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은 뒤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단 한 가지 예상 못한 일이 있다면 결혼식을 한 달쯤 앞두고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다는 거였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곧 결혼식이기도 했고 결혼하면 어차피 아이를 빨리 가질 거라고 계획을 세워둬서인지 오히려 기뻤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셨어요. 다만 미리 계약해둔 신혼여행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큰맘 먹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었던지라 더더욱이요.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입덧 때문에 너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남편도 제게 너무 잘해줬지만 임신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게 그저 축복일 줄만 알았었는데 실제로는 여러 고난이 함께 했죠. 그래도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면 없던 힘도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전 출산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할 일을 모두 제쳐두시고 달려오셨어요. 오랜 기간 진통으로 인하여 완전히 탈진해 있던 저는 바로 아이를 보러 갈 수 없었고 남편과 양가 부모님들은 아이를 보러 가서 유리병 너머에 있는 아기 사진과 영상을 찍어 제게 보여주었죠. 저는 휴대폰 너머에 아이 사진을 뚫어져라 보았어요. 제가 낳은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예뻐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에 예쁜 것 좀 봐라. 그러게요. 운수 닮아 더 예쁘네요. 고생 많았다, 운수야. 어쩜 이렇게 운수만 쏙 빼닮았을까? 네? 그런가요? 네, 사돈, 잘 보세요. 우리 성환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직 신생아라 잘 몰라요. 좀 더 커봐야 알죠. 저도 은수 낳았을 때 남편 닮은 구석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어허, 이 사람아. 좋은 날 왜 이러나? 나는 우리 예쁜 며느리 닮아서 더 기분이 좋구만. 어련하시겠어요, 이 팔불출 양반아. 아무래도 사돈 어른이 마음이 안 좋은 모양인데 이 서방이 잘 풀어줘야겠네. 엄마 그만 좀 해. 일단 나가서 얘기해. 지금 운수 힘든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겠어?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니? 그런 얘기도 못해? 일단 나갑시다. 운수 쉬게. 그렇게 남편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자 한숨이 밀려왔습니다. 밑은 화끈거리고 몸은 녹초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자기 아들 안 닮았다고 구시렁거리시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정이 떨어졌어요. 결혼 초기부터 어머님과 미묘한 대치 상황이 많았던 터라 더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했던 말들을 결혼 후에도 자주 꺼내셨거든요. 남편 없는 틈을 타서 너 성환이 말고 다른 남자 많이 만났지? 나한텐 털어놔도 돼 하시면서 자꾸 부추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곤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이런 일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 드려 남편과 어머님이 다투는 일도 잦았어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얘긴 더는 안 하시겠지 싶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날 닮았다고 다시 시작하시는 걸 보니 앞으로 더 하실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적중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종종 집에 들르시고 나는 어머님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가장 환경에 취약할 신생아인데 불쑥 제 집처럼 드나드실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최악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늘 오시던 것처럼 어머님은 그날도 연락 없이 찾아오셨어요. 애 보느라 밥도 잘 못 먹었지? 내가 미역국 끓여왔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틀 전에 주신 미역국 아직 남아있어요, 어머님. 한동안은 안 챙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그게 무슨 소리니? 산모가 잘 먹어야 애가 잘 크는 법이다. 잔말 말고 잘 챙겨 먹어. 네,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어머님이 가져다 주시는 음식들이 제 입에 맞지 않아 곤혹스러웠어요. 어머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갈비찜을 맛보면서 느꼈지만 어머님의 음식 스타일이 저랑 달랐거든요. 친정엄마도 제게 반찬을 종종 가져다 주시고 싶어 하셨는데 아직 아기가 너무 어리다고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시곤 했는데 어머님은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다는 듯 누워있는 아기 침대에 가서 겨우 재워둔 아기를 깨우곤 하셨습니다. 애 좀 봐라. 이렇게 놀고 싶어 하는구만. 1시간 동안 안고 겨우 재웠는데 안 자면 그냥 놀리면 되지. 억지로 재울 건 뭐야? 아휴, 근데 봐도 봐도 이상하단 말이지. 네? 뭐가요? 아니, 성안이 닮은 구석이 없잖아. 처음에야 막 태어나서 쭈글쭈글해서 그런가 했지. 근데 눈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어쩜 애가 너만 닮았을까? 그럴 리가요. 제가 보니까 코도 성환 씨 닮고 보면 인매도 닮았어요. 아니라니까. 자세히 봐봐라. 어디가 성환이를 닮았다고. 커가면서 얼굴이 많이 바뀌니까 성환 씨 얼굴도 나올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말이다. 혹시 커서도 똑같으면 어쩌니? 네? 아니,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말이야. 내가 괜히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엄마들도 다 너만 닮았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나야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 말이 또 아예 일리가 없지는 않잖아.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혹시 성은이 아빠가 상환 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어머, 내가 언제 또 그런 말을 했니?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다.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계속 저 의심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으니까 불안한 마음은 초기에 접고 너랑 나 그리고 성환이랑 다 잘 지내보자는 거지. 그렇게 좋은 말로 위장하시면 얘기가 달라지나요? 그래서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건데요? 아, 네가 이렇게까지 화낼 줄은 몰랐다. 기분이 나쁠 순 있지만 너도 입장 바꿔서 잘 생각해봐라. 어머님은 그 말만 남기고는 나가셨어요. 아기와 둘이 남은 저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저의 과거를 의심하고 아기가 남편을 안 닮았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씀하실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 저 보고 산후 우울증인 줄 알고 깜짝 놀란 남편은 어머님 얘기를 듣고는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며. 남편이 바로 전화해 어머님에게 엄청 화를 내고 난 뒤로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얘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돌도 안 됐는데 벌써 걷는 것 좀 보게. 그쵸? 저도 이렇게 일찍 걸었어요? 그래, 너도 일찍 걸었지? 저 닮아서 이렇게 일찍 걷나 봐요. 무슨 소리? 너 닮은 구석이란 하나도 없는데. 엄마 또 그 얘기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러게. 당신은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고 그래? 아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게 뭐가 나빠? 의심이라는 게 하나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사람이잖아. 그래서 어머님은 친자 확인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뭐 그럼 좋고. 진짜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저 닮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친자 검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친자검사할 아이들이 넘쳐나겠어요. 안 그래요? 그건 운수 말이 맞지. 그리고 우리 성은이가 왜 성한이를 안 닮았어? 당신 보기에만 그렇지 내 보기엔 많이 닮았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 원래 엄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도대체 우리 결혼하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있길? 보는 사람마다 다들 운수만 닮았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냐고. 아, 왜 다들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 진짜 성한이 아들인지 확인만 해주면 앞으로 더 잘해줄 거야. 지금은 꺼림칙하니까 자꾸 이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말로 떳떳하면 못할 게 뭐야? 그래요, 좋아요. 어머님 말씀처럼 친자 확인할게요. 뭐? 진짜야? 당신까지 왜 그래? 대신 저도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그게 뭔데? 친자인 거 확인되면 우리 갖고 있는 아파트 주마. 그거면 됐니? 아니요. 아버님도 같이 검사해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랑 성한 씨요. 하나도 안 닮은 건 저랑 똑같잖아요. 근데 왜 저만 검사를 해야 하나요? 어머님도 하시면 저도 할게요. 어머, 기가 막혀. 아, 내가 왜? 내가 성한이 낳고 키운 게 몇 년인데.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저도 계속 듣고 있는 거 괴로우니까 검사할게요. 여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뭐가 아니야? 나랑 똑같은 검사하자는데 뭐가 어때서? 얘 말하는 것 좀 봐요, 여보. 아니, 눈 똑바로 두고 어디서 대들기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이건 대드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겁니다. 둘 다 왜 그래? 그만하자. 자기야, 조금만 참아. 엄마도 그만하고. 아니, 이왕 찝찝한 감정 다 털어버리자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자고요, 같이. 아, 내가 왜 하니? 검사는 성한이랑 성은이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깔끔해질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키워? 일을 키우신 건 어머님이시죠. 됐다, 됐어.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오늘은 이만 가봐. 갑자기 왜 말을 돌리세요? 못 찔리시는 거라도 있으신가 봐요? 얘는 그런 게 어딨겠어. 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 행동이 이해되질 않았어요. 홧김에 꺼낸 얘기이긴 했지만 어머님 표정이며 행동이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은 그 뒤로 친자검사 얘긴 꺼내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난리를 치시던 말이 쏙 들어간 것도 이상했고 줄기차게 찾아오시던 집 방문을 끄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의심은 더 커졌죠. 저는 남편에게 혹시 성은이가 당신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어머님의 아들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전화 한 통화로 다시 생각은 바뀌었어요. 아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전화를 거신 어머님은 대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한이가 왜 네 시아버지를 안 닮았다고 생각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한이는 누가 봐도 아빠를 닮았는데 네가 안 닮았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지? 어머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은이가 성한 씨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데요. 얘 발칙한 것 좀 봐라.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써니, 응? 뻔뻔하게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하다니 그럴 수가 있니? 너 때문에 괜히 집안이 들쑤져져서 분위기가 요즘 이상하잖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이상해요. 어머님 말씀처럼 떳떳하시면 하면 될 일 아닌가요? 이상하긴 뭘 이상해? 내가 네 시아버지랑 결혼하고도 1년 있다가 성한이를 낳았다.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니?
너야말로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성은이 가졌잖아. 네, 그렇게 의심하시니 할게요. 저도 성아 씨가 극구 반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당장 오늘 성아 씨 머리카락 뽑아다가 검사해서 결과 제출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진작 그렇게 나오면 좀 좋니? 꼭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야겠어? 어머님은 후련한 태도로 전화를 끊으셨지만 제 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된장찌개 끓이는 거야? 우와, 자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는데 오늘 저녁 완전 기대된다. 여보, 왜 그렇게 무섭게 불러?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오늘 씻고 머리카락 몇 개 뽑아서 여기 지퍼백에 담아놔. 왜? 설마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친자 검사하래? 아휴, 엄마는 왜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당장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지. 아니, 그냥 둬. 어머님 소원대로 검사할 테니까. 진짜 그래도 되겠어? 마음 상하는데 괜히 들어주지 말고 잘 생각해. 아니요,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도 더 이상 마음 쓰지 마. 이번에 검사 결과 제대로 보여주면 어머님도 더는 뭐라고 못 하시겠지. 진짜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냐. 저는 다음날 바로 유전자 검사소에 친자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어차피 저의 아기는 남편과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확실하니 두려울 것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결과지를 들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예상하셨다는 듯 도도한 얼굴을 하고 계셨고 전 그런 어머님 앞에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99.9%의 결과지를 꼼꼼히 읽어내려 가시던 어머님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저의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나쁜 짓 할 리가 없지. 이제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그럼 믿고 말고. 아이, 괜히 사람들 얘기 듣고 너한테 친자 검사까지 하게 한 거 미안하다. 그래도 다 이해하지?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내 딸처럼 대하마. 그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확인? 무슨 확인? 사실 친자 검사를 성환 씨랑 성은이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님하고 성환 씨 친자 검사도 같이 의뢰했었어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당신이 길길이 날뛸까 봐 그랬지. 아버님은 검사에 동의하셨어. 그렇지, 아버님? 그랬지. 운수 말대로 검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니, 당신 나한테도 그런 말 없었잖아요. 당신한테 말했다간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냥 비밀로 한 거지. 그런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말없이 결과지 한 장을 더 꺼내 어머님과 아버님 앞으로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든 어머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말도 안 돼. 이리 줘봐. 아니에요. 이거 사기야. 이리 내놔. 여보. 뭐야? 친자가 아니라고? 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성환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네 짓이지? 네가 꾸민 짓이지? 검사 결과지를 제가 어떻게 멋대로 꾸미나요? 그렇게 의심되시면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일이에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뭐,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아버님 충격이 크실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성아 씨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버님과 성아 씨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성아 씨가 아버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아버님을 제 아버님으로 평생 생각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성아 씨 성품만큼은 아버님을 닮았으니까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 뭐라고 말 좀 해봐. 그게
그럴 리가 없는데. 성환이는 분명 당신 자식이야. 당신도 알잖아. 성환이 가지기 전에 당신 만나던 남자 있었던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은수가 검소해보자고 할 때 딱히 안 말렸지.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어떻게 30년 넘게 나를 깜빡 속이고 살았냐고! 엄마, 이게 진짜야?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야?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속인 게 맞는 거냐고? 아이고, 이건 모함이라니까.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시면 일이 해결될 것 같아요? 다 밝혀졌으니 이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저의 말에 가슴을 치고 계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행동을 멈추시고는 엉엉 우시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의 울음에 이제야 사실을 인지하셨는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셨고 옆에 있던 남편도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곤란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여보. 내가 일부러 속였던 건 아니야. 나는 진짜 당신 아이를 갖고 싶었어. 그리고 성환이가 당신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껏 살았다고, 진짜야. 나는 성환이를 다른 사람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말 좀 믿어줘. 그럼 난 누구 아들이야?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라면 진짜 내 아빠는 어디 있냐고. 그건 몰라?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 몰라. 잊어버렸어. 엄마 미쳤어? 어떻게 그걸 몰라? 네 아빠와 결혼하면서 그 남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네 아버지는 여기 있는 아버지 하나야. 그럼 당신은 나와 결혼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성한이를 낳았으면서 은수한테 친자검사하자고 길길이 날뛴 거야? 내가 부정해서 못 믿겠어서 그랬어. 은수도 나 같을까 봐 의심이 되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심하게 집착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서 은수가 검소하자고 했을 때도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거나! 지금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그리고 당신이랑 내가 어떻게 되든 성환이는 내 자식이야. 낳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운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알아. 당연하지. 성환이가 왜 당신 자식이 아니겠어. 내가 당신 모르게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다 정리하고 당신만 보면 살았어. 그건 당신도 알잖아. 지금 그 말로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은수한테 막말하고 검사라고 종용한 거 빨리 사과하세요. 뭐? 은수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죠? 어머님, 이런 게 재발의 발등찍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친정 검사라고 난리를 안 치셨더라면 평생 우리 모두 모르고 넘어갈 문제였죠. 그런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 어머님이잖아요? 네가 너 때문에 모든 게 들켰어. 은수 건드리지 마. 내가 앞으로 엄마 용서 안 할 테니까. 성환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긴. 제 아비도 모르게 숨겨 키웠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당분간 엄마 볼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성환아! 당신이란 사람 참 가증스럽다. 자기 죄를 어떻게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그런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을 것 같았어? 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진짜.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당신 나 없이 못 살잖아. 응? 내가 당신 없이 못 살 거라는 건 당신 생각이지. 이제 당신 얼굴만 봐도 당신이 한 짓이 생각나서 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잘할게.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소용없어. 세아가,
은수야, 네가 좀 말려봐라. 네 아버지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서 그래. 응? 네가 좀 말려줘라. 응? 어머님이 저보고 남자 많을 것 같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분명히 전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끊임없이 절 의심하셨고요. 그쵸? 아니, 그 얘기를 왜 또 해? 그거 어머님 얘긴데 왜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남자 많을 것 같이 생긴 거와 다르게 어머님은 진짜 많으셨잖아요.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왜요? 기분 나쁘세요? 전 어머님한테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심정이 조여들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지금까지 사셨으면서 겨우 이 말 한마디가 기분 나쁘신 거예요? 빨리 은수한테 사과해. 못한다 나는. 내가 왜 그래야 해? 얘 때문에 지금 내 신세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나 다신 엄마 안 봐. 뭐? 성환아, 그게 무슨 말이니? 농담이지? 아니, 진담이야. 성환이 말이 맞아. 나도 당신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은수한테 사과해. 은수야, 미안하다. 내가 괜히 널 의심해서 진짜 확인하자고 했어. 그럼 안 되는 거였는데. 다 내가 멍청해서 저지른 일이다. 용서해다오. 제가 어머님을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버님의 용서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은수야, 여보, 제발, 제발 부탁이야.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알잖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새 지어로 또 어떤 거짓말을 했을지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다신 거짓말 안 할게. 당신 속인 거 이것밖에 없어. 정말이야. 이것밖에? 당신은 아직도 이 거짓말이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나 봐. 난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여보! 어머님은 아버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강하게 돌아서 버린 아버님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죠. 저희는 일단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시 한번 어머님의 죄를 대신 사과했어요. 저도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남편이 받았을 충격도 상당하다는 걸 알기에 남편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시일들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모질게 대하고 저희의 아이를 핏줄이 아닌 것으로 오해한 어머님의 행동을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아버님이 걱정되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아버님의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은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버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막막하고 암울한 분위기가 지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가 있어 분위기는 금세 전환되더라고요. 아이의 재롱 한 번에 내내 굳은 얼굴을 하고 계시던 아버님이 웃으셨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술 한잔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까지 남편을 기른 정을 무시할 수 없었던 아버님은 남편에게 너는 평생 내 아들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물론 남편도 아버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했죠. 그렇게 두 부자는 더욱더 끈끈해졌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인데요. 남편은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선택은 아버님이 하셔야 하는 법. 아버님은 이혼 대신 평생 같이 살며 죄를 뉘우치길 바랐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많이 바뀌셨어요. 늘 집안에서 큰 소리 뻥뻥 치시던 어머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쥐죽음도 조용한 모습만 보이셨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고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은수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네? 아니요, 제가 도울게요. 아이, 네 아버님 아시면 난리 난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쉬어.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것만 도와드릴게요. 그러다 사달라면 어쩌려고.
아버님이 설마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넌 내가 밉지도 않냐? 밉죠. 아주 미워요. 그런데 어떡해요? 아버님하고 연 끊으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여전히 제 남편의 엄마인데요? 내가 미안하다, 은수야. 내가 어리석었어. 알았어요, 어머님. 빨리 준비하세요. 아버님 시장하시겠어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제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설거지는 아버님 몫이었는데 그마저도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자처하셨어요.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액세서리는 모두 사라졌고요. 아버님 연금으로 네일 아트며 사우나며 회원권 끊어놓고 다니시던 것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전엔 시댁에 가면 잠깐 아이 기저귀 가는 사이도 참지 못하고 거기 앉아 뭐하냐고 호통을 치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와드리면 감사하다고 하는 분이 되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은 180도 변하셨어요. 아버님이 내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지 어머님은 유순하게 바뀌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님의 화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습니다. 요리 못하시는 어머님의 반찬을 늘 군말 없이 드시던 아버님이 이제는 맛없다고 타박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집안에서 맺어준 인연이라 결혼하긴 했지만 아버님은 사실 어머님 말고 따로 좋아하시던 분이 계셨대요. 어머님을 만나고서 인연을 정리했지만요. 근데 어머님은 다른 남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만나왔던 겁니다. 제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다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조금이나마 용서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개과천선하신 어머님과 늘 저를 아껴주시는 아버님, 그리고 제 편이 되어준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너무도 감사합니다.